제 이번 세션에서는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웨비나의 개요 부분이고요.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웨비나 메인 주제에 대한 단어죠. 주 52시간제가 어떤 것이고 기초적인 정보부터 같이 짚어보고 자연스럽게 주 52시간제를 대응하기 위한 유연근무제에 대한 정의, 또 종류, 그다음 특징, 사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목록에서는 저희 다오피스 HR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웨비나 개요 부분입니다. 웨비나 개요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반드시 가져가야 할 핵심 인사이트를 3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핵심 구조와 실무적인 의미,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근태관리 기준을 고민해보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대응 전략과 실천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보는 그런 핵심 인사이트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웨비나의 키 메시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이, 우리 조직이 어떤 방식과 어떤 조직 문화를 새롭게 설계할 기회로 바꿔보고 바라보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딱딱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제 자체가 주 52시간 근무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용어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최대한 좀 캐주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당 법정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에 연장 근로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을 해서 일주일 최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사를 만나다 보면은 주 52시간제는 알고 있는데 이 52시라는 숫자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지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장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계도 전에 대한 근무법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2018년에 개정된 주 52시간 개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40시간의 법정 근로에 더해 평일 연장 근로 시간을 12시간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주말 근무 시간 16시간을 포함해서 최대 68시간까지 근무를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2018년에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 주말 근무를 더 이상 별도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바로 주 52시간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정 근무 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무 12시간만을 더해서 주당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 연장 근무 시간 12시간을 하는 체계는 주말까지 포함으로 전환된 것이 핵심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주말 근무까지 포함한 근로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52시간을 넘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예방하고 증빙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 필요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6월부터죠. 5인 이상 사업장까지는 계도 기간이 끝나고 제도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담당자분들께서도 이 시스템을 준비하는 고민을 시작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주 52시간을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장표입니다. 사실 그 해답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제 유연근무제의 활용에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2가지가 있는데요. 시간과 장소에 대한 2가지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유연근무제가 대두된 것은 바로 이제 장소에 대한 단어입니다. 기억을 좀 예전으로 거슬러 보면은
2018년 이후에 2019년인가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안전 문제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언택트 같은 이제 전환 이슈들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이런 이제 비대면, 언택트에 관한 상황들을 이 유연근무제 장소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재택근무를 활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가 자리 잡게 된 시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우리 기업들은 이 유연근무제를 장소라는 키워드에서 그 다음에는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시프트를 해가면서 조직이라든지 업무 효율화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의 과정으로 기업 문화를 적용하고 확산하는 추세로 계속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의 일생활 평균, 일생활 균형을 조정함으로써 직원들은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고 회사는 불필요한 초과 시간을 줄이고 효율화라고 하면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유연근무제가 각 기업의 대표적인 어떤 복지제도이자 인사 전략의 핵심적인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유연근무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근무제가 우리 회사에 맞는지 정의와 사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특성과 직무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인 묶음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7개 유연근무제를 제가 화면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살짝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왼쪽에 5개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의 근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2가지는 장소적인 의미의 유연근무제 종류를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근무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국한되는 근무제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제일 먼저는 시차 출근제입니다. 사실 시차 출근제는 이제 그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근무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정 근무제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9 to 6라고 하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근무 제도를 이제 활용하고 있지만 이 시차 출근제는 9시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8시에 좀 일찍 출근한다거나 10시, 11시에 늦게 출근해서 일찍 출근하면 일찍 출근한 만큼, 늦게 출근하면 늦게 출근한 만큼 일 소정 근로 시간을 채워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언제쯤에 이런 시차 출근제가 활용이 가능할까요? 지난주에 우리 폭우가 좀 많이 내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이라든지 도로가 굉장히 이제 정체가 됩니다. 출근 시간에. 근데 그런 시간을 피해서 정체 시간을 피해서 뭐 10시라든지 11시에 시차를 두고 좀 늦게 출근을 하고 그에 맞게 뭐 일 소정 근무 시간을 채워서 근무를 한다든지 그러면 나름대로 출근 시간에 버려지는 시간들을 개인의 어떤 여가 생활이라든지 다른 어떤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근무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근무제입니다. 선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 중에서 가장 많이 도입되는 형태의 근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근무제는 일반적으로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기간 단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총 근무 시간을 맞추면 일별 근무 시간을 직원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는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하고 또 다른 주는 6시간이 아니라 모자른 만큼 10시간씩 근무를 해서 2주 또는 1개월 간격으로 주 52시간에 관련된 그 주 40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근무 시간을 채우는 근무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근무 시간은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분산할 수 있는 근무제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업무 시간의 예측이 어렵거나 자율성이 중요한 직무에 적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IT 쪽이라든지 개발 업종 또는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업종 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업종에 대한 이제 활용 사례고요. 상황에 대한 활용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한 활용 사례는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 사례를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 제가
한 100일 전에 아이의 아빠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가정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맞벌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아이가 조금 더 자라나면 이제 등원이라고 하죠. 뭐 등하원을 시켜야 되는데, 등하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둘 중 한 명이 그 출근 시간을 조금 늦게 출근해서 이제 등원을 시킨 후에 출근을 하고, 또는 이제 또 와이프가 되는 사람은 빨리 퇴근한 다음에 하원을 시키고, 이런 이제 밸런스를 조정해 가면서 일과 육아에 집중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탄력 근무제고요. 탄력 근무제는 업무량의 변동에 맞춰서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아니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등 특정 기간 동안 일일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탄력 근무제는 업무량 편차가 큰 R&D 연구 개발 조직이나 뭐 유통, 물류, 서비스업에서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고객사 가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선택 근무제와 탄력 근무제의 차이에 대해서 좀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는데 디테일한 법령 차이도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선택 근무제와 탄력 근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장 큰 차이점을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선택 근무제는 근로자 자유 중심으로, 즉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근무를 하는 체계고요. 탄력 근무제는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계획 중심으로 업앤다운으로 근무 사이클을 정의해서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교대 근무 방식인데요. 교대 근무는 말 그대로 주로 병원이나 제조업의 생산 라인 또는 콜센터에서 주로 스케줄링에 의한 교대 근무 시에 적용되는 근무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력 근무나 간주 근로와 혼합되어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근무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유출근제인데요. 정해진 출근 시간이나 근무의 장소와 제약 없이 직원이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완전 자율제이기 때문에 성과 중심으로 되는 업무 또는 직종에서 많이 활용하는 근무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소 개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원격 재택근무제입니다. 정해진 사무실이 아니라 원격으로 근무하는 방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일반화가 된 근무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직무에 대해서 뭐 재택, 반은 사무실 출근해서 하이브리드 근무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주근로제입니다. 간주근로제는 외근이 많거나 업무 시간이 실제로 파악하기 어려운 직무에 적합한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영업직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사에 나가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통 물류 쪽에서 현장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실제 근무 시간을 책정하기가 어렵겠죠. 이럴 경우에는 간주근무제를 쓰실 수가 있는데요. 간주근무제에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사무실 외 근무자여야 하고, 그 근무 시간을 책정하기 어려워야 하는 직종에서 적용이 가능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소정 근로시간이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필요 근무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서 책정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예, 이처럼 다양한 연동 근무제의 개념과 간단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기업들이 이 유연 근무제에 대해서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바라보면요. 벤처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41%가 주 52시간제, 유연근무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렵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10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에는 무려 73% 이상이 어렵다는 답을 했을 정도로 이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부담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유연근무제 52시간제에 대한 법은 명확하게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설계 또는 근태관리,
운영 인프라 부재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무 제도를 변경한다는 게 기업 입장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피부로 크게 와닿는 변화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의 변화 관리 측면에서는 단순히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조직에 맞는 기준으로 시스템 인프라를 만들어서 제도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은 이 제도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에서 제가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적 리스크 예방과 컴플라이언스 중심의 대응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에 두는 대응 방식입니다. 아직 근태 관리 체계라든지 근태에 대한 정보들을 전산화하고 있지 않다거나 내부 관리 매뉴얼 중심인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마련되어야 할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어떤 법적인 법령 준수를 넘어서 이 근태 관리 유연근무가 우리 회사의 복지와 조직 문화의 혁신 관점으로 발전되는 대응 방식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설계함으로써 직원의 워라밸을 개선하고 인재 채용, 경쟁력을 높이고 조직 내부의 몰입도와 자율성을 강화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적 리스크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근태 관리를 수기로 하거나 엑셀로 관리하거나 뭐 또 연장 근무 또는 근무에 대한 수정 신청을 구두 승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필수 문서는 누락되기 쉬운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죠. 이런 방식은 주 52시간제 위반이나 근로감독 시 법적 리스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연장근무, 근무 시간 수정 신청 같은 프로세스는 전자결제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법적 필수 문서들은 전산화하는 체계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원 복지와 조직 문화 혁신에 대한 관점입니다. 주 52시간제는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조직이 일과 삶의 균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직원의 만족도와 몰입도는 물론 채용 경쟁력까지 높여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개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스타트업이라든지 제조업, IT, 유통업, 다양한 산업군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례를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고객사명은 웨비나 특성상 비공개로 처리를 했고요. 스타트업 시사 같은 경우는 시차 출근제를 적용을 하고 제조업, 유통업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IT 기업 D사 같은 경우는 선택 근무제를 활용을 해서 개발자의 집중도와 책임 기반의 성과 문화를 강화를 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IT 기업 D사는 저희 회사입니다. 다우기술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는 직종에 따라서 부문에 따라서 고정 근무제와 선택 근무제를 혼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 근무제에 포함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만족도가 꽤 높은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지향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직원의 만족도라든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채용 공고에도 선택 근무제 운영, 시차 출근 가능이라든지 근무 형태를 필수적으로 기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무 환경 자체가 곧 복지의 척도가 되고 회사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높여주는 신뢰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이제 52시간이라든지 유연근무제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 유연근무제를 솔루션으로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는지 저희 다오피스 HR 화면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소개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스킵을 하고요. 화면 위주로 한 4장 정도 장표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저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다오피스 그룹웨어 화면입니다. 다오피스 HR은 다오피스 그룹웨어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HR 관련된 컨텐츠들, 앱들만 뽑아서
필수 기능인 다오피스 HR의 근태, 연차 기능을 중심으로 그 프로세스를 가미할 수 있는 다오피스 전자결제 또는 커뮤니케이션 툴인 메신저까지 포함해서 다오피스 HR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위주로 잠깐 보여드리면요. 근태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뭐 7종의 근무 유형이라든지 관리자가 볼 수 있는 대시보드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지만 다양한 연차 관리를 할 수 있는 연차 기능들 또는 다오피스에 내장되어 있는 전자결제 워크플로우를 다오피스 HR에서도 그대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신저 기능도 똑같이 다오피스 HR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왜 다오피스 HR이냐고 제 장표 하나 만들었는데요. 먼저 이제 기업, 제조사의 안정성, 그리고 다오피스 HR은 다오피스 그룹에 있는 전자결제, 메신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장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오피스 HR에서는 웹 화면과 모바일 화면의 이제 UI, UX가 동일한 환경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따 마지막에 저희가 프로모션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경쟁사 대비 고객께서는 더 경쟁성 있는 그 금액으로 다오피스 HR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4가지의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오피스 HR의 특징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